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여민 이사와 함께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세 공매도 뚫어낸 우리 증시,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상승 탄력 받나?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논란 가슴 추스르기 바빴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내려가 돼서 또 급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이 아주 컸었죠. 자, 그런데 오늘 장초원부터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됐습니다. 4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증시 탄력을 더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급락했던 그 분을 전부 다 메워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이 시장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사실 이제 어제 상당히 좀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장중에 마이너스 2.7%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아직까지는 디테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투심을 자극하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급매가 계속 투매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분기말 수급적인 요인이 좀 나오면서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하는 부분들, 여기에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좀 투심을 통해서 어쨌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어쨌든 지수를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어제 좀 바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상승 출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우리나라의 좀 개인적인 좀 이슈도 있었죠.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죠. 바로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됐는데 사실 좀 첫날이다 보니까 사실 좀 광범위하게 좀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한 몇몇 좀 눈에 보이는 섹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자체는 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사실 오늘 오전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좀 나오면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오늘도 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다만 오늘 오전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변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는데 네. 오늘은 좀 이제 코스피랑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지수를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의 어떤 쏠림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제 상당히 시장이 어려웠을 때 그래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힌트를 보셨나요? 네, 확실히 조선이라든지 방산 섹터가 좀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매도 타겟팅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네. 시장 대비.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상향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였고요. 예.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향되면서 주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결국 이제 이러한 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주도주의 모습을 뭐 100%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어제 어쨌든 밑꼬리를 달면서 좀 시장을 잡아줬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주도주는 변하지 않은 모습. 예. 결국 관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포트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면서 확실히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반도체의 주도권이
얼마큼 시장에 미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선, 방산,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플러스 뭐 제약바이오 정도가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눈여겨볼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트럼프발 상호 관세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서 우리 증시에서는 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첫날이었죠. 이런 부담감을 안고 급락을 했다가 오늘 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이 기대감도 녹아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사실 주도주가 변하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그리고 관심 종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오늘 주목할 특징 섹터 첫 번째로 어디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제가 주도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리가 높다는 점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좀 따라갈 수 있는 섹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좀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 오늘 또 강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제 사실 이제 방산과 이제 조선 쪽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AACR 2025라고 해서 이제 세계 3대 암학회인 미국 암 연구학회가 이제 25일부터 지금 개최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임상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얼마큼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 이제 이 AACR이 좀 다가올수록 이 어떤 학회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리스트에 업체들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항암 쪽에서는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플랫폼 회사들 여기에 더해서 좀 제가 주목할 만한 회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셀트리온도 제가 볼 때는 오.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CDMO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어떤 강자라고 보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고영화물 대상으로 한 후보 물질을 좀 발표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다변화되는 좀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의료 AI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 의료 AI 관련돼서 루닉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암학회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대표주가 가는군요. 네, AI 기반의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폐암 치료 기술을 발표한다고 이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암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다변화되는 바이오 시밀러 쪽 특히 셀트리온 쪽도 그렇고 뭐 의료 AI도 그렇고 학회에 관련되는 이제 가는 종목들 자체 어떤 좀 이런 카테고리가 좀 다양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학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예. 측면에서 임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알테오젠이 보여줬던 기술 이전과 관련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따라갈 만한 종목 예.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AACR 미국 암학회입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굵직한 이벤트인데 이벤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반응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제약바이오의 오늘 움직임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이 의료 AI로 잘 알려진 루니프토에서 여기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 이 카테고리가 조금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도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만한 탑픽 좀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5대 플랫폼 회사를 하면서 제가 좀 상당히 많이 좀 외쳤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는 상당히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를 차트를 보시면 그냥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이고. 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금 저점을 찍고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ABL 바이오도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상황인데 예.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살짝 좀 주가가 무겁습니다. 앞에서 뭐 보여드렸던 뭐 알테오제는 벌써 50주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 예. ABL 바이오도 50주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리가켄 바이오의 좀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이 좀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면역 항암 후보 물질이죠. LCB39에 대해서 예. 최신 연구 결과를 지금 임상학회에서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좀 이제 면역 항암 학회에서 좀 소개됐던 제가 볼 때는 LCB 단독 병용2 연구 성과 같은 경우도 예. 이번 학회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본격적인 임상이 좀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또 프로그레스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시황을 전해드릴 때도 사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를 같이 묶어서 전해드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따라가서 또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점. 거기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암학회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특징 섹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 섹터 뭐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이제 좀 숫자와 관련된 좀 실적 시즌이 발표되기 때문에 숫자와 관련된 좀 섹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예. 화장품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그 대미 무역 수출 1위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K뷰티. 네. 확실히 좀 관세 관련된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화장품 섹터 자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난 3분기, 4분기 좀 좋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정말 힘들어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느끼느냐면 결국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개선이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예. 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규모가 큰 업체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는 좀 그런 좀 약간의 좀 느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뭐 작년부터 붐이 불었던 건 결국 인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인디 브랜드라는 것 자체, 결국 이제 K뷰티가 글로벌로 좀 각광받는 쪽에서 봤을 때 이 인디 브랜드의 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뭐 혁신성이라든지 가성비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특징적인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빠른 피보팅을 통해서 뭐 아이디어가 좀 금방금방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예. 그러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좀 그러한 좀 인디 브랜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인디 브랜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수출의 다변화가 좀 일어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대형화되는 어떤 추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이제 작은 브랜드가 아니다. 네. 이제는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는 좀 비교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이 ODM, OEM 업체들이 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니즈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 지금 이관심과 관련돼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소비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우리나라 지금 이제 화장품 중에서 작년에 상당히 곽광을 받았던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향 매출이 좀 많은 회사들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있는 제가 볼 때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곽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K뷰티 지금 숫자로서 제가 볼 때는 입증은 됐다. 예. 입증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얼만큼 제가 볼 땐 지역을 다변화하느냐, 얼만큼 트렌드를 따라가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옥석 가리게 하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뷰티 한국 화장품이요. 예전에는 그 시들해진 중국 관련주로
인식이 되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미국향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중국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또 모멘텀이 새롭게 작용이 되겠죠. 이렇게 변화해가는 화장품의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또 주목해볼 만한 관심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도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저는 화장품 섹터 하면 딱 이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죠? 바로 이제 APR이라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지금 상장한 지 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여전히 상장한 이후 최고가인 지금 93,000원대는 여전히 못 밟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갭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올 2월에 지금 4만 원대 저점을 찍고 7만 원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70% 올라왔습니다만 전고점 대비 지금 상장 첫날 기록했던 금액보다는 여전히 30% 이상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회사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전체 통으로 봤을 때 지금 매출이 한 7,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00억 정도가 되는데 2020년 대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축에는 디바이스랑 화장품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제가 매출 7,200억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1조 클럽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숫자로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해외 매출이 64%.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진출하는 부분들, 뭐 중국에 대한 진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지역과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의 좀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회사가 그 2026년까지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예, 화장품 회사입니다만 지금 상당히 주주환원에 관련돼서 좀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뭐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당기 순이익의 4분의 1 이상을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나선다고 합니다. 매각 소각에 나선다 하니까 결국 그 얘기인즉슨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가의 부양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숫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좀 주주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APR에 대한 관심 분명히 화장품 섹터 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 지키고 주주 환원까지 기대되는 APR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한 윤여민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타이타파트러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화장품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의 중심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